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알권리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시선집중 시그널 음악은 정말이지 너무 좋아요. 정신이 번쩍번쩍, 가슴이 쿵쾅쿵쾅. 그렇죠. 심장 두근거리게 하죠.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건 몇 년 된 거예요? 이 시그널 음악은? 처음부터죠. 이거는. 5145님, 시선집중은 라디오의 행운편지 같아요. 행운편지? 이거 좋은 건가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청취하면 5명 이상에게 추천해야 하니까요. 청취율 대박 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10명이에요. 10명. 올랐어요. 네. 물가도 올랐는데 이것도 올라야죠. 네. 5145님 10명입니다. 10명에게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네. 7378님 대구입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낮에는 폭염이 될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챙기세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네, 이게 비랑 더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너무 습한데 또 덥기도 하니까 진이 당연히 빠지죠. 사우나에 있는 거잖아요. 사우나에. 그러니까요. 네. 네오 언니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시선집중 청취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에서 홍대까지 매일 출근하는 친구 진불의 생일입니다. 또 다른 제 입이죠. 진불님이시니까. 아니 남양주에서 홍대를 출퇴근하셔. 어휴, 시간 꽤 걸리실 텐데. 그렇죠. 근데 여튼 제 입이세요. 진불이시니까. 진불. 네, 제이비. 그래서 이분이 네오 언니님이 네. 제이비는 시선 집중을 들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제이비, 또 다른 제이비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세상 모든 제이비가 시선 집중하는 그날까지 삐딱하게라고 올려주셨는데 제이비가 제이비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진불님이시라고요. 네. 성불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센스 좀 챙깁시다. 너무 대놓고 구박한다. 너무 진심 나왔다. 죄송합니다. 네. 또 이게 제 캐릭터니까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캐릭터가 맞습니다. 원래 캐릭터. 지금 어쨌든 꾸며놓은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캐릭터가. 핵심은 남양주에서 홍대로 매일 출근하는 진불님에게 네.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저도 홍대 그러니까 가끔 나가는데 혹시 마주치면 인사라도 하시죠. 제이비와 제이비의 만남. 기대되네요. 인사하면 또 압니까? 같이 소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제이비들이 지금 세상에 많거든요. 그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또 알려주세요. 또 어떤 제이비가 있는지. 네. 네, 그리고 박석근님. 좋은 아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제 오늘 실시간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무제한 토론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렇죠? 네. 특정한 의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연 전략을 펴는 합법적 지연 전략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발언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뉴스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본회의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고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나섰고 신장식 의원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4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끌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개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오후에 강제 종료시키고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민주당의 처리 수순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 처리 후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를 올려서 표결을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연히 필리버스터에 또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처리는 미뤄지게 되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왜? 본회의는 오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 국회 끝나자마자 7월 국회를 수집을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며칠 늦어지고 빨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게다가
상수가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뭐 이건 상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버티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순이 이렇게 짜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하나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용산의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데타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주당은 정치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 역시 쿠데타라는 발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 언론, 검사, 조사권, 판사까지 권력을 입법부가 다 잡겠다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례 하나 더 얹겠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직접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방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주 격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 말 듣고 어제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톤이 꽤 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열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날카롭게 세게 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나섰느냐.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최상병 특검법 공방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본회의 표결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할 것이다. 이게 수순인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용산과 야당이 칼날 대치할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치 국면에서 누가 그러니까 선수를 날리느냐? 그래서 유리한 고지에 먼저 올라서느냐? 그래서 누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서 대치전을 펴느냐? 요걸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선공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뭡니까?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 뭐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용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때리면 여론이 호응할 것이다. 최소한 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개로 강력하게 대야 대치 전선을 구축을 하면 그리고 그 전선 속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반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짚어보죠. 따로 점검할 게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의 수정 가능성.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들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특검법을 문제 삼는 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트집에 불과하다고 규정을 하면서도 최상병 일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양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자, 이에 따라서 특검법 처리 직전에 혹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버리면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상수라고 이야기했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별다른 반응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후 인터뷰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야의 대치 그리고 대통령실의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JB가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목성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네. 지금 정치권 전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복경님, 필리버스터 할 시간에 민생 문제에 관심들 좀 두시면 어떨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3513님, 제비꽃님, 박한숙님 등 많은 분들은 그럼 100억씩 주고 얘기하시면 점점점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는요,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일관된 맥락하에서 분석하기가 참 힘들다.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잠깐 화제가 됐던 거는 국회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좀 이렇게 주무시는 의원들이 속출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뭐 여튼 그렇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JB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사망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때려도 5년이다. 이 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사례와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을 사망케 한 SUV 운전자에게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2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다. 이런 비교 사례도 제시를 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심정적으로야 뭐 고개 끄덕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 10명이 순식간에 소중한 삶을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족들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걸 논할 때인가 여기에는 좀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엽기토끼님이 근데 이거 사고 원인 결과 나왔습니까? 급발진이면 어쩌려고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건데 이제 뭐 촌철님들이 저보다 더 이제 그 뭐 날카로우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죠. 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급발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면 운전자의 제어 범위 밖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운전자 책임의 경중 정도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처벌 수위를 논할 때가 아니라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때다. 이 점을 좀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할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남대문 경찰서가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정차 지점에 스키드 마커가 남아 있다라는 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단서였습니다. 왜냐? 스키드 마커가 남아 있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가 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브리핑이 끝나고 한 3, 40분 지난 다음이었는데요. 경찰이 스키드 마커가 아닌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며 나오는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아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어설프게 발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유류물 흔적과 쉽게 말하면 기름 흔적과 스키드 마크를 혼동을 할 정도로 이게 비슷한가요?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도대체 경찰 수사와 발표가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냥이님이 그걸 구분 못한다고요? 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는데 네. 이게 좀 어제 혼란을 났던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장해서 좀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아니 말실수라는 게 어떤 수식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수식어가 나온다 이런 거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말실수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름 흔적이었다와 스키드 마크가 실수로 혼동해서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까? 저는 이것도 이 해명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이해는 못하실 거예요. 어설픈 발표로 좀 혼란만 가중됐다 이런 비판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전에 JB가 사건을 요약하시면서 사망자를 10명이라고 했는데 9명이 현재 9명이라는 점도 짚어드리고요. 네. 9849님. 아니다. 9374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제조사의 자구책은 근데 왜 없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급발진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죠.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안은정님. 요즘 운전대 잡으면 정말 조심스러워집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편 어젯밤이었죠.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청역 앞 이 사고 현장을 찾아서 추모를 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이 밝힌 공개 일정은 아니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개인 자격으로 추모하러 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개인 자격의 추모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지금 행정과 관련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법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주의가 없기 때문에 권한도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 자격으로 추모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행정적 제가 조금 전에 경찰의 브리핑 오류 지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특히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행정력에게 집중돼서 하루라도 빨리 속도를 올려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지금 챙기고 있느냐. 요거는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참사 현장에 대한 추모와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것들도 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서울 서대문구에 경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 박물관 4층 근대기 경찰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박모 총순의 지급증서, 태극장 그리고 태극장 수여증이 전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1908년에 폭도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박모 총순에게 지급된 그 훈장과 훈장 수여증 등이 전시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총순이 뭐냐면 당시 1908년 당시 경찰의 계급인데요. 대한제국 시기 최하의 계급인 순사 또는 순검의 바로 윗계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 정도에 해당이 되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파출소장에게 수여된 훈장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 경찰 박물관에. 네. 뭐가 문제예요? 자, 훈장 수여 사유를 봐야 되는데요. 이 박총순이 1907년 9월 12일 그러니까 9월 12일에 총순으로 승진해서 전남 구례군 구례 분파소가 이제 지금의 파출소인데요. 파출소에 배속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일제가 전남 일대에서 벌인 의병 진압 과정을 기록한 전남 폭도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9월 19일 비도는 점차 증가하여 총원 40명으로서 구례 분파소에 내습했다. 박아무개는 혼자서 경계 중 돌연 비도가 내습하여 응전할 경황이 없이 돌담을 넘어 달아나려고 했으나 총탄이 명중되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도가 나오는데 비도가 누구냐? 당시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한 김동신 항일 의병장의 부대를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병장은 1977년에 항일 의병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건국 군장 독립장이 추서된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대충 정리가 되겠지요? 에레니아 님이 자랑입니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박물관 측 관계자는 1980년대 경찰대에 유족이 기증한 물품을 2005년 경찰 박물관 개관 때 넘겨받은 것인데
폭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배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걸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거 철거하기로 했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역사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전시하면서 도대체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기본 조사도 안 해놓고 지금 전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이게? 폭도라는 단어만 보고 폭도를 진압했네 잘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일 의병들한테 이렇게 해서 훈장 받고 그래서 그걸 잘했다고 지금 경찰 박물관에 전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원님이 한심 그 자체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